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 양대 증시, 코스피는 0.89%, 그리고 코스닥은 0.14%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장중 변동성을 체크해 보자면은 이렇게 실상 상승 마감을 하였다고 해서 무언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만 보였다라기보다는 장중 굉장한 다양성을 보이기도 하고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우려감 깊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전일 나스닥의 움직임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이렇게 지표 발표된 이후에 좀 변동성이 강했던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CPI를 일단은 자세히 먼저 들여다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같이 발표가 되었어요. 신규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월 대비 0.1% 하락,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으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다. 시장의 전망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기는 있다. 하락할 것 같긴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상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예상치와 딱 맞았다는 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락을 견인한 요소를 살펴봐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게 이 에너지 부분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안에서도 석유, 원유와 관련된 내용, 기름과 관련된 내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에너지와 중고차, 신차 부분을 좀 하락을 견인하는 요소들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중고차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중고차 부분 역시 전월 대비 2.5%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8.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도 전월 대비 2.0% 하락했었고 지금은 9.4% 하락하면서 보다 위에 거구나. 1.6% 하락했던 게 4.5% 하락으로 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떤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원유가 하락하는 요인들 살펴볼 수 있겠고요. 상승하는 요소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품목, 먼저 식품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0.3%,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거, 렌탈, 주거 비용 관련해 가지고 전월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했어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0.1%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네요. 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데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는 0.6% 하락이었고 11월 달에는 0.7% 하락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나 싶었는데, 자, 지금 12월 달 다시 0.1%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주거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0.8% 상승이 0.6% 상승으로 다시 0.8% 상승으로 계속해서 플러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무언가가 우려감이 깊다기보다는 좀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주거비,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내용, 현재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는 추세를 따져봤을 때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기를 겪고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도 비슷한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의료 서비스 부분 우리가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도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큰 폭은 아닌데 10월달 0.0 그리고 11월달 0.2, 12월 0.1 전년 동기 대비 3.2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약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준 입장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수치로만 보면은 우려감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반대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겨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날씨가 춥고 많은 질병에 노출되잖아요. 한국도 뭐 코로나에 이어서 굉장한 독감 유행이 왔었고 그러면은 독감 검사도 해야 되죠. 뭐 약도 먹어야 되죠. 등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말연시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던가 이제 좀 목돈이 들어가는 긴 시간 치료해야 되는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된다면은 다시 꺾일 수도 있지만 뭐 해당 부분은 하여튼간에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식품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식품과 주거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필수적인 소비재라는 거죠. 기름과 자동차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 거고, 식품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는 거고, 이 차이를 보면 민감주는 크게 하락을 하고, 방어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 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런 요인들에 관련해 가지고 기사라던가 혹은 관련 지표가 있다면 지표라거나 아니면 다음 CPI가 나올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지 못한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1월 첫째 주 이제 20만 5천 건으로 나와 있는데 12월 말 20만 6천 건보다 줄었죠. 그럼 그만큼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걸 뜻하는 걸 거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하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견고함이 일단은 조금 거기에 대한 지속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좀 있긴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한 주 한 주 나오는 수치마다 우리가 일희일비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차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하다. 하지만 매주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고용이 견고하다는 내용과 CPI가 부합했다 이런 내용이 막 치열하게 좀 싸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고 전일 미국 증시가 뭐 그러다가 이제 연준의 블러드 이사가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상승하긴 했었는데 좀 세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꾸준히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에 부합하고 물가가 꺾이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꾸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